제가 직장 생활 할 때 받았던 월급을 이틀 만에 벌었습니다. 돈이 벌리는 게 직장 생활 하는 거에 비하면은 고수익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철거업을 지금 22년째 이어오고 있는 싹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하루 일과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낮에 작업을 또 한 군데 하고, 여기는 이제 어떤 작업이냐면은 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설벽을 치놓거든요. 소음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밖으로 안 나오게 그 벽을 이제 인테리어가 끝났기 때문에 철거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철거를? 자금 사업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다가 뭔가 잘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인력 사무실을 나가가지고 일도 하고 일당도 벌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철거하는 현장에 따라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매력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하셨던 거고, 그전에는? 뭐 그전에는 뭐 덤퍼 트럭 운전도 했고 뭐 신문지국도 운영했었고 세월이 지나고 한번 세어보니까 철거업을 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직장을 많이 가졌었나 보니까 22가지를 다에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 성격하고 안 맞다 그래야 되나? 저는 좀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는데 반복되는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실증을 느낀다나 뭐 한 달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철거를 만나고 22년 동안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철거 환경이 저하고 또 맞더라고요, 성격이. 저한테는 운명이었죠, 철거를 만난 게. 철거라는 일이 듣기는 되게 조금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가족들의 반대나 주위의 반대는 없었나요? 아니요, 뭐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철거라는 직업에 이제 매력에 빠지게 된 게 처음에는 사실 수입이었습니다. 돈이 벌리는 게 직장 생활 하는 거에 비하면은 고수익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거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했던 첫 현장이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받았던 월급을 이틀 만에 벌었습니다. 혹시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월급이 제가 160만 원 받았었는데 이틀 만에 160만 원 버는 거죠. 제 생각에 이제 여기에 내가 한번 인생을 바쳐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보통 한 달 평균에 얼마씩 버나요? 뭐 그거는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를 테고 이제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벌리는 달도 있을 거고 뭔가 안 벌리는 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1,000만 원이라 하면은 그게 계속 1,000만 원이 벌릴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사실 들쭉날쭉하는 못 벌 때는 200~300만 원 벌 때도 있습니다. 처음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철거에 대해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셨던 건가요? 그렇죠. 철거에 철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인력 사무실에 우연히 나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철거 현장을 따라 나갔고,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거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철거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죠. 제가 이거 배우고 싶다. 6개월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철거가 혹시 막 비수기나 성수기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있죠. 예. 아무래도 그 여름 휴가 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인테리어나 수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영업을 잠시 쉬어야 되잖아요. 그 쉬는 기간이 언제냐면은 휴가나 아니면 방학이나 그때가 이제 좀 많이 일이 좀 많이 몰리고, 계절적으로 보면은 좀 한겨울에는 좀 공사를 안 하는 너무 추워가지고. 춥기도 춥고. 근데 철거 위험하진 않나요, 근데? 위험합니다. 진짜 뭐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인명사고뿐만이 아니고 뭐 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저는 보상으로 돌아온다 생각하죠. 돈으로 돌아오는 거죠. 스트레스가 큰 현장은 돈도 많이 버는 거고. 이제 견딜만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보고 견디는 거죠, 일단은. 진짜 돈을 보고 견디는 거군요. 네.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기물 파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물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진짜? 엄청 많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실수가 좀 있나요? 초보였을 때인데 여기 보이는 스프링쿨러 보이죠? 저거 이제 천정 작업을 하다가 스프링쿨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이렇게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 아래층에 있는 비품들을 다 사고 뭐 화장품 젖은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피해 보상이 얼마 나왔나요? 그때 화장품을 제가 400~500만 원치 산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의 보수는 얼마였어요?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예, 거기에서 그렇게 멈춘 게 다행이죠. 집사람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같이 네. 현장을 같이 일을 하니까. 하셨어요? 예. 그때 둘이서 우황청심환을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부부가 그럼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철거를? 그렇죠. 예, 예. 어쩌다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꼬셨죠. 좀 도와달라. 청소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돈을 좀 뭉텅이로 좀 주고. 처음에는 그렇게 꼬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사업 동반자가 된 거죠. 처음에 그걸 꼬실 때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얼마 주셨어요? 하루에 뭐 어떤 때는 뭐 100만 원씩도 주고 했으니까. 사실 이 기능직이 제 세대가 끝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 안 하려 하니까 네. 이제 내가 끝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런 이제 직업을 소개하는 유튜버 분들이나 네. 각종 매체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보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긴 거라. 그래서 이게 정말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서 또 한번 이야기하면 또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요즘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로봇 또 AI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기능직 이런 일들은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네. 이 기능직이 나중에 미래에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네. 안 된대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즉각 대처해야 되고 현장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로봇으로 그 모든 현장 상황을 반응을 할 수 없대. 그래가지고 안 된다더라고요. 작업이 시간이 언제인가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10시부터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야간을만 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또 이렇게 사무 오피스 공간, 병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낮에 업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야간에만 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벽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임시로 설치한 가설벽입니다. 여기 안에가 공사 현장입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설을 해놓고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촬영장 세트장 같이 이렇게 안에는 그냥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이제 오늘 철거할 겁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싹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상호 이름 직접 지으신 건가요? 제 집사람이 지었죠. 아, 와이프분께서.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전 좀 뭐 영어도 좀 들어가고 뭐 네.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이런 지하에 네. 싹쓸이로 해라. 내가 좀 망설였죠. 그냥 밀어붙였어, 집사람이. 근데 지금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럼 저희 오늘은 몇 명이서 작업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 이제 5명인데 네. 사업자가 3명, 사업자 아닌 분이 2분. 그러면 그렇게 부르신 분들은 거의 건당 얼마씩 받아가시나요? 3시간 하시는 분 오시거든요. 3시간 하시는 분은 13만 2천 원. 이제 야간으로 오시는 분들은 20만 원 가까이 받아가시죠. 이제 보양 재료를 가지고 올라오면은 네. 저희가 다니는 동선이나 작업하는 부분은 이제 보양지를 다 깔 겁니다. 사전에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그 월 수입 공개를 조금 꺼려 하셨잖아요. 예, 예. 제일 걱정은 네. 좀 오해하는 거죠. 일반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거고, 그게 혹시 허황된 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철거업을 하지만 5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저보다 더 많이 2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 500만 원 밖에 못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사람을 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보통 철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망하시는 비율이 좀 얼마나 될까요? 막 10명이 도전한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포함된 꿈을 꿔도 되지 않을까요? 안전모 쓰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모도 직접 다 챙겨주시는군요. 아이고, 그럼요.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이거 무슨 작업인가, 이거는? 임시로 해놓은 벽이기 때문에 석고가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칼질 안 하고 그냥 철거하게 되면은 이 석고가 가루가 생기고 먼지가 발생하고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맞춰가지고 철거를 할 겁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핸드폰으로? 이런 직업들을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틈틈이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제가 채널을
조그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네. 철거업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네. 많습니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의 자부심 같은 걸 네. 가지고 그 영상을 찍고 하고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작업하시는 거에도 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아, 예. 저기 지금 작업하고 계신데 저분이 저한테 철거를 컨설팅을 받고 네.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조금씩 잘 성장해 가고 있고 네.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넌저시 물어봤는데 네. 철거 시작한 거 후회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정말 행복하다고. 아,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피로가 확 날아가는 거 있죠. 혹시 이 철거는 얼마나 하신 건가요? 제가 시작한 거는 한 1년 5개월 정도 됐어요. 어쩌다가 시작이 되신 거예요? 다른 사업을 요식업 같은 걸 했었는데 혼자서 벅차다 보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 네,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하다가 철거업 쪽에서 이제 좀 오래 종사하신 탁세리 대표님을 찾아서 직접 제가 상원까지 찾아뵙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좀 어때요? 철거 일은 좀? 하면 할수록 괜찮아지는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일적으로나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초창기에는 이제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요. 조금씩 이제 몸에도 있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제 철거를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다 보니까 좀 적응을 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철거를 앞으로도 쭉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제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아들한테 이제 이 직업을 좀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조차도 이거를 꺼려 하더라고. 특히나 이런 철거 작업은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이제 좀 나아지겠죠, 그죠? 계속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은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편하고 엄청 불편할 겁니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네. 철거는 그러면 뭐 불황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철거 불황을 제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황이 없다고 말씀드리죠. 이 철거라는 게 직업이 좀 희한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엄청 좋을 때도 있잖아요. 경기가 엄청 좋으면은 저희 철거가 엄청 바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시작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사는 집도 바꾸고 싶어 하고 고치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바쁜데 또 이게 경기가 불황이면은 요즘 같이 이럴 때는 소상공인들 폐업이 진짜 정말 많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좀 바쁘죠. 그럼 가게들을 철거하실 때 네. 조금 어떠세요, 기분이? 불편하죠. 저도 자영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라는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이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시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또 일이 없을 때는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저는 그런 게 정말 좋더라고요. 뭐 한 달에 며칠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하면은 보름. 남들이 보면은 뭐 어떻게 자랑이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선배들이 네. 잘된 모습, 잘 사는 모습 이런 거를 후배님들한테 많이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후배님들이 내 노후가 저럴 것이다 그 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힘들게 살고 막 쪼들려 산다면은 후배들한테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너무 장점만 얘기했는데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일단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합니다. 자식분들이 이런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사춘기 때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아버지의 작업복 입은 모습, 먼지를 둘러싼 이런 모습 저는 몰랐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줄을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트럭을 타고 작업복 입고 학교 앞에 데리러 오면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랬냐 하고 이제 웃어 넘겼지만 마음이 좀 불편했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건가요? 지금 이제 한 70%는 끝났죠. 철거하는 것만 봤을 때는 거의 뭐 99% 끝난 거고 이제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조금 남았고 이제 저희 차량에 싣고 그렇게 이제 마칠 겁니다. 표정이 아, 피곤해 보이세요. 예, 피곤합니다. 숨길 수가 없네요. 끝나고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쉬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홀가분하게 가야죠. 예.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을까요? 아, 저는 제 직업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기분.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노동에 종사하시는 많은 기능인 여러분들, 미래에는 정말 빛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